조영남이 이미지 나쁘고 영 별로인 건 알았지만 얼마나 별로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새삼 조영남이 참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실망감이 들더라고요. 윤여정과 이혼하고 나서 위자료는 물론 딸 키우는데 양육비 한 푼 안 줘서 어렵게 살았다죠. 그런데 정작 조영남은 헤어지고 나서도 윤여정에게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게다가 예전부터 알아주는 바람둥이의 여성 편력이 심했는데 윤여정과 결혼하고도 그 버릇 못 고쳐서 바람을 수차례 피웠다고 하죠. 쌀독에 쌀이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하는 윤여정. 조영남의 신혼살림. 그런데 그런 가정을 지켜준 윤여정에게 조영남 망언은 끝이 없더군요. 조영남은 꼼꼼한 성격의 아내와 원만한 조화를 이루지 못해 이혼하게 됐다라고 밝혔으나 조영남의 외도 때문인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을 뿐 아니라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네가 못생겨서 데리고 잘 수 없다. 너보다 더 좋은 여자가 생겼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거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별별 톡쇼에서 조영남이 18세 연하 여대생 백은실 씨와 사적으로 만났고 조영남의 운전기사가 윤여정에게 귀뜸을 해줬고 결국은 윤여정의 추궁에 조영남이 두 손을 들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조영남답게 계속 만났다고 합니다. 한편 해당 인터뷰 내용은 책으로도 출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 ETV 빅브라더스에서는 황석영, 조영남, 송승환, 김용만이 진행을 맡고 소녀시대 태연, 린, 티파니, 서연이 게스트로 나와 자신들의 솔직한 이야기와 해외 공연 중 에피소드를 얘기하며 입담을 과시했다. 방송이 끝날 무렵 마지막 인사로 MC들과 소녀시대는 포옹을 나눴다. 이때 조영남은 태연을 꽉 끌어안은 채 볼에 기습 뽀뽀를 했다. 그런데 포옹하며 뽀뽀를 당하는 태연은 기겁해서 소리를 쳤다. 당시 왼손은 태연 씨의 겨드랑이 맨살을 만져가면서 포옹을 했다고 한다. 이런 것이 선배가 후배를 격려하는 포옹이 될 수 있을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지나친 스킨십은 폭력이다. 또한 TV조선 솔깃한 연애토크 호박씨에 출연한 장윤정은 함께 출연한 조영남이 과거 자신에게 했던 발언을 공개해 이목을 모은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장윤정은 조영남 씨가 기억을 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너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나를 돌아봐에 출연해 제시에게도 돌발 고백했다. 당시 70세였던 조영남은 27살인 제시에게 오늘 본 사람 중 당신이 제일 예쁘다라고 칭찬. 이후 제시에게 너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며 돌발 고백하기도 했다. 그런데 조영남이 고민을 막 하다가 솔직한 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래 나 바람 피웠다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아빠 남편 노릇 다 할 테니 사랑방 하나만 내줘라며 셋이 같이 살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여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1984년에 윤여정이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 조영남과 이혼을 했다. 조영남은 10여 년간 동거해온 백은실과 1995년 늦은 결혼식을 올렸다. 조영남은 백은실에 대해 여동생처럼 친구처럼 생각되었을 뿐 결코 연인의 감정은 아니었다. 예쁘고 스마트한 여자는 본 적이 없다. 그녀의 지성, 재치를 사랑했고 튀기 싫어하는 성격을 좋아했다고. 그녀는 자신을 여동생처럼 귀여워하는 자신에게 불만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백은실과의 결혼에 대해 조영남은 당시 윤여정에게 내쫓김을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한 동거 생활이었으니 참다운 결혼 생활은 아니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백은실과 결혼하며 딸아이를 입양하게 되는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영남이 양 딸에 관해 발언한 것이 이목을 끌고 있다. 인터뷰 당시 조영남은 자신의 양딸에 대해 이제 막 가슴이 봉긋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엄청 사정해야 한번 보여줄까 말까인데 정말 이뻐. 환상적이라고 그렇게 성스럽고 아름다운 걸 브래지어 속에 꼭꼭 숨기고 다녀야 하다니 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당시 조은지 양은 나이가 15살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자신을 퇴폐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세 번째 결혼을 할 것인가? 서로 너무 깊이 사랑해 도저히 떨어져 살기 힘들면 그때 결혼할 것이다. 불가피하게 임신을 했을 때도 결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난 결혼에 2번씩이나 실패한 사람이다. 신용을 잃은 상태다. 내 경험상 결혼은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만큼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결혼은 인간이 만든 가장 좋은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번 소문으로 도처에서 결혼 축하 전화가 걸려와 곤욕을 치렀지만 세 번째 결혼임에도 축의금을 미리 내겠다는 사람이 상상외로 많아 즐거웠다.
첫 번째 결혼식을 시카고에서 치렀는데 세 번째 결혼을 하면 당시보다 수입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소문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사귀고 싶은 여자가 있다. 연예계 중계의 미녀, 리포터, 류시연, 영화배우 심혜진, 은퇴 선언을 한 심은하가 그 주인공들이다. 류시연 씨는 똑똑해서 매력적이다.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여성이다. 거기다 얼굴까지 예쁘지 않은가. 심혜진 역시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좋아한 여성인데 무척 활달하고 사고가 깨어있다. 무슨 말이든 받아줄 것 같고 서구적인 외모도 마음에 든다. 심은하는 아직 만나본 적이 없지만 말을 아끼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인다. 속 깊고 심성 고운 그런 여자일 것 같다. 오래전부터 수도 없이 그런 내 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도 언론이나 당사자들이 별 반응이 없어 섭섭하다. 당시 누리꾼들은 하여튼 주책이다.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저러는데 농담 같지 않고 그냥 불쾌했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과거 그가 성우 서유리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 호당 50만원가량 된다. 이에 리포터 서유리가 친분을 통해 작품을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자 그는 내 여자친구가 되거나 애인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우리 장모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면서 내가 64학번이다. 서유리의 엄마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태어났다고. 과거 여성동아에서의 그의 인터뷰를 보면 당신의 여성관이 궁금하다. 젊고 예쁘고 착하고 돈 많으면 최고 아니겠는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성, 즉 젊고 착한 여자다. 또 어린이와 강아지, 음악, 소설, 그림 등의 예술작품도 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다. 여성 편력이 남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주위에 여자가 그렇게 많은가? 지금까지 여자가 끊인 적이 없다. 한꺼번에 3명의 이성과 교제해 본 적도 있다. 여자들에게 인기를 모으는 비결이라도 있나? 잘생겨서 그런 건 아니겠느냐? 장동건한테나 물어봐야 될 것 같은 질문을 하니 당혹스럽다. 사실 지금도 여자친구가 있다. 예쁘고 젊고 착한데 돈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돈은 나에게 있으니 상관없다. 그 친구는 이번 해프닝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데 신경 쓸 정도